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이번 주부터 강남이 온다로 하는 거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뜻인지는 지난주 편을 다시 참고하시면 좀 약간 민망스러워서 제 입으로 말하기가 지난주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이태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경입니다. 네, 모든 이슈에 또 역시나 정말 거의 모든 이슈를 다 총괄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프레시언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칼럼을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는 또 그 문재인 정부에게 금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돈을 써라 이런 또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금융까지 손을 뻗치시는구나. 금융을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금리가 사실 이게 그냥 경제 교과서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좀 경기 나빠지면 금리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현상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투자가 늘고 소비가 늘고 고용 지표가 나아지냐 별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자산 가격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재정을 좀 많이 써라. 라는 이제 이태영 대표님이 이렇게 고원 다양한 방면의 그 칼럼을 쓰시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팩트에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팩폭, 팩트로 뼈 때리기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방면의 뭔가 팩트를 기반으로 뭐랄까 칼럼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코너 읽으면서 이태경 야구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야구에 대한 컬럼. 이건 옛날 얘기. 뭘 안 쓰시는 옛날 얘기. 글 수준도 아주 높아요. 야구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구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아직 뭐 소개도 시켜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오신 토지자유 연구소의 남기혁 소장님 이번에는 게스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 소장으로 역할하고 있는 남기호입니다. 네, 남 소장님이 게스트석에 앉은 이유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굉장히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 5월은 노무현. 5월은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정 방송으로 오늘 꾸며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잘한 게 많고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특별히 또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거와 대비돼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이니까 각자 노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태영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노무현을 생각해 보면 그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니발은 전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는 사람인데 카르타고의 장군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이제 그 지중해 패권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제 정말 그 건곤일척의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그 3번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지면서 멸망해 버리죠. 사라져 버립니다.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정말 이제 그 지배하게 되는데 2차 포에니 전쟁에 이 사람이 그 주역이었어요. 한니발이. 근데 2차 포에니 전쟁은 사실 그 로마 민족 전체와 한니발 개인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카르타고 본국에서는 거의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스페인에서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로마를 침공을 하죠. 카르타고 한니발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그 개인도 역사에 맞서서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의 시대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 쪽에 있는 시민들의 숫자도 적었고 진보 진영의 힘도 굉장히 약했던 거죠. 근데 상대 힘은 굉장히 강했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이 사람은 아무튼 역사와 대화하면서
한국 사회 정말 바꾸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근데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비극적으로 사고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어떤 그 역사의 반동, 그것과 이제 맞선 사람. 그래서 저는 노무현 생각하면 항상 한니발이 이기 오버랩이더라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면 남기혁 대표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듣고 이렇게 너무 준비를 많이. 근데 또 전쟁사에 대해서도 또 전쟁사 아주 한 지식 하시거든요. 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사에 대해서도 우리 이태경 대표님이 또 그런 또 역사적인 지식까지 쫙 풀어내셨는데 우리 남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2006년이 생각나요. 2006년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6월에 지방선거를 아주 대패하거든요. 네. 전부 노무현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게요. 그때 그 유행했어요 그 말이.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는.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고. 네. 그때 이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그때 하여튼 뭐 오마이뉴스인가 하여튼 인터넷 뉴스에 노무현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 그 사진 보면서 마음이 짠했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흔히 말해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노무현을 무지하게 그렇죠. 뭐 왜냐면 그때 대연정 얘기 나오고 막 그랬기 때문에 또 씹어댔고 씹어댔죠. 다 외면을 했는데 그때 외로움, 그때 느꼈을 슬픔 이런 게 가끔 생각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꿋꿋이 그냥 걸어가는. 그래서 뭐 부동산 영역이 저는 노무현 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봐요. 부동산 다움을 잘 나타내는 노무현 다움. 영역이다. 노무현 다움을 이게 오늘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2002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그때 또 정몽준 당시 후보하고 이렇게 선거 연합하다가 깨지고 그 둘 중에 누가 올라갈 거냐 가지고 또 이거를 기억하시려면은 벌써 2002년 정도에는 어떤 유권자여야지 이 스토리를 아주 뭐랄까 재미있는 스토리를 기억하실 텐데 벌써 여기서 이제 세대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구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정말 놀랬죠. 그 밤에 노무현 그 선거 하루 전에 정몽준이가 지지를 처리하겠다. 그게 방송에 뭐 그냥 방송사들은 신났죠. 그리고 조선일보 호해를 뿌렸죠.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생각나요. 뭐라 그러냐면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그때가 이미 둘이 그 경협 그 뭐라 그러죠? 선거 전에 단일화가 된 이유잖아요. 그렇죠. 그 단일화 때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단일화 때도 원래는 선거의 룰 가지고 단일화의 룰 가지고 공방을 벌이다가 노무현 측에서 양보를 아주 크게 하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정몽준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노무현이 이겨서 단일화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때 유세를 갔는데 그때 이제 유세를 직접 가셨어요? 아니 저는 안 갔고, 안 갔고 이제 그 전날 이제 정몽준이 유세 같이 참여했다가 이제 당시 이제 노무현 후보였죠. 노무현 후보가 이제 한 말 듣고 이제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은 뭐 정몽준이다 이런 말 해주길 바랬는데 우리 당에 뭐 누구도 있고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오브 댐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제 맞아요. 삐친 거죠. 삐쳐서 그냥 이제 가버린 건데 그랬는데 뭐 이제 굉장히 어렵다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사실 사람들 결집시키는 효과가 그러니까 역사는 알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거 날 투표하는 날 저도 뭐 사람들한테 여러 전화해가지고 투표장에 가서 꼭 해라. 확인하고 갔어? 뭐 확인하고 그때 난리였죠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뭐 개인적인 친분이야 우리 다 없겠지만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기억들이 다 누군가 다 뭐랄까 소위
민주 진영하고 네. 호흡했던 사람들은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좀 짠한 기억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서거하신 날 네. 그 감이 잘 안 왔어요, 사실. 또 정치인이 한 명 그 돌아가셨네 이런 정도로 왔다가 언제 크게 그 터졌냐면은 이제 TV를 보는데 그러면서 계속 TV를 봤죠. 근데 감정적으로는 큰 동요가 없다가 그 손녀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그림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터져가지고 진짜 한 달간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랄까 제 어떤 정치적 성향을 잘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한 달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놀랬었던 저희가 그런 걸 보고 한 달 동안 울고 있으니까 놀랬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그때 뭐 많이 울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울지는 않았는데 그 슬픔과 그때 MB에 대한 분노, 그것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 전에도 MB에 대해서는 저는 거짓말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장이 플러스 사악하기도 하구나. 사악함 거짓말장이 뭐 그래서 MB 정부를 어떻게 끌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분노가 일었죠.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랬겠죠. 저는 그제 서거 즈음에서 생각해 보면 그 뭐라 하면 좋을까? 그 미디어의 어떤 그 야만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생각이 됐고요. 인격 살해를 뭐 검찰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뭐 내내했죠. 내내했고 미디어들의 야만성이 많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그때는 뭐 나서서 노무현을 변호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니까 완전 맞아요. 이건 그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를 다구기 부인하듯이. 전에 세 번 그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같이 댓글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나는 지금 저를 댓글에 모른다. 이것들이 지금 누구를 예수님하고 비교하고 있어라는 댓글이 달릴 도무지 만한 분이 많은데. 모른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 내지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나약함, 비겁함 이런 것도 많이 봤죠. 네. 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 자꾸 제가 헌정 방송. 강조를 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노무현 대통령 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 뽑자면 어떤 걸로? 예. 그러니까 집권 초기 네. 2003년 11월 13일 날 대전 충청권의 언론인들하고 대화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 참여정부 임기뿐 아니라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네. 이렇게 천명을 했죠. 네. 이분이 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굉장히 멋진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자기가 뱉은 말을 지켜내느냐, 요거는 또 완전 다른 영역인데. 근데 이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집값 안정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투기로 돈 버. 그러니까 사실은 투기하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블루호득인데 그 워딩이 일반인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실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워딩이에요. 블루호득 안 생기게 하겠다, 차단하겠다. 내 이후에도 그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워딩이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위험한 워딩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일반인들이 다 그런 어떤 욕망을 갖고 지금도 뭐 많이 지금은 부동산값이 오히려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 욕망 자체가 많이 뭐랄까 불가능한 어떤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덜한데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아니면 돈 벌
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이 예. 뭐 굉장히 네. 팽팽했을 때고 이거는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너 돈 이제 이걸로는 돈 못 벌어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그렇죠. 어떤 자신의 정치적 그 생명을 내걸고 해야 되는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또 들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그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열한 욕망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내가 또 저열한 욕망 표현들이 조금씩 약간씩 걱정돼.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거스르겠다. 네.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사회 그거를 이제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말이 노무현 다음이고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제도를 만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말 이후에 2004년도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03년도에 워낙 뭐 DJ 정부 때 많이 풀어놨고 많이 올랐는데 04년도에 안정이 돼요. 근데 04년도 연말에 뭐 이제 종부세도 만들고 뭐 입법화를 하는데 완전히 종이 호랑이를 만들어냈죠. 그때 이제 당시에 열린우리당. 네. 열린우리당이 그때 이제 4월인가 6월에 굉장히 거의 과반수 4월, 네, 4월 선거에 4.13 선거에 네, 굉장히 네. 대승을 거뒀는데 그 대승을 거둔 걸 가지고 이런 부동산 개혁에 나선 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부동산 개혁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걸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04년도에 그렇게 입법화가 시원찮은 법이 나오니까 05년도에 이제 보답이라도 하듯 막 올라갔죠. 네. 예. 또 우리가 노무현 정부 생각하면 부동산이 엄청 오른 걸로 지금 생각을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실 일반적인 인식일 것 같아요. 네. 노무현 네. 정부. 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제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도 대체로 그렇게 네. 인식하고 있죠. 노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는, 난 예. 저기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도 그분도 이야기를 네, 많이 뭐 들으니까 들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참여정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네. 아마 거기서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도 굉장히 자신 없어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성공한 거로 또 여기질 않는데 유독 저희만 계속 이런 정보가 없었다. 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사회의 그 관점에서 보면 획기적이다. 그러면 라고 했죠. 그 노무현 다움을 정말 잘 보여준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네. 어떤 정책을 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실상은 어땠는지 한번 깊게 좀 파보도록 하죠.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대체적인 이유를 좀 한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예. 아파트값이 특히. 그렇죠. 예, DJ 정부 다른 정부하고 비교하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비슷한 금융 그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서구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안 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안 오른 거다. 2003년에서 2007년 그 사이를 다른 예,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말씀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순으로 24개의 국가 OECD, 예, OECD 국가 중에서. 예, OECD의 24개 국가만 요게 자료를 제공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나라가 18등이에요. 18등. 예. 1등은 덴마크인데요. 53.8% 올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9.3% 올랐어요. 9.4% 이게 이제 실질치라 그렇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빼고 네, 네.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실질치라 9.3%인데 미국은 15.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유럽 그 좋은 나라 노르웨이 44.6, 우리나라의 94, 36, 95 뭐 5배. 5배 정도 되죠. 예, 덴마크 53.8, 뭐 캐나다도 37%, 영국 30.6%, 핀란드도 26.4% 이렇게 올랐어요. 물론 이제 칠레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이나 독일이나 일본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예, 실질치로 보면 아마 이제 그냥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조금씩 올랐을 텐데 실질치로 하면 떨어졌어요. 일본이 참 눈에 띄네요. 예, 일본은 그냥 얘네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가운데서도 그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이거는 국가 전체로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대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다음 표 보시면 서울이
같은 기간 2003년에서 2007년도에 18.7%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2배 오른 거죠. 9.3% 네네. 올랐는데 다른 나라 보면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20.3%, 예, 코펜하겐 이제 덴마크의 수도죠. 68.4%예요. 예, 자 깜짝 놀랄 만한 도시가 있는데 모스크바입니다. 156.1%. 이거는 이게 2배 반이 오른 거예요. 예, 뉴욕 16.4%. 뭐 파리가 많이 올랐어요. 47.1%. 파리는 좀 의외네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파리? 예.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수도도 41.5%. 우리의 한 2.2배 정도 올랐어요. 서울에. 예. 밴쿠버는 57.0%. 우리 한 3배 이상 오른 거죠. 동경도 14%인데 국가 전체는 지금 떨어졌는데 13%가 떨어졌는데 동경은 그 와중에 14%가 올랐어요. 예. 그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동성이 얼마나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흔들었는지 예. 아주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다. 그리고 오히려 예, 예. 우리 노무현 정부가 투기 차단 정책을 보유세 강화나 여러 가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뭐 금융 규제 이런 거를 안 했다면 굉장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거예요. 더 많이 훨씬 많이 올라서.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돼요.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예. 근데 2008년 당시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예.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도 상당히 빠지긴 했어요. 예. 상당히 빠지긴 했는데 2008년에 GDP가 상당히 빠졌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냥 바로 회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 큰 어떤 그 기저에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그렇죠. 있었다. 예, 폭락하지를 않았거든요. 네. 폭락하면 다른 경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줘서 금융기관도 위험해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이라고 하도 얘기해서 그런지 여기다 그 처음 써놓으실 때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정말 평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너무 잘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아쉬운 이렇게 점이 있죠. 인플레이션 되고 있어. 네,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정책,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에게서 배워야 될 거는 부동산 개혁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하나 있고요. 이런 중요한 정책은 집권 초기에 잘 준비해서 밀어붙여야 되는구나. 네. 이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성된 게 2005년 말이거든요. 3년 지나서 이게 완성이 돼요. 예, 와 우왕좌왕하다가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때 태도를 뭐 많이 보였죠. 깨지고 뭐 다시 붙고 예. 뭐 난리도 아니었죠. 예. 뭐 당 상황은. 그러니까 노무현을 제대로 배우면 부동산 개혁은 초기에 해야 되는구나.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배워야 되고 부동산 개혁의 양대 축은 투기를 차단하는 것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충하는구나. 이 두 개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유감없이 보여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하나 할 거는 시장을 투명화해야 되는구나. 시장을 좀 투명화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 이런 네. 거 쓰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적게 팔았다. 뭐 예를 들어 3억에 팔았는데 1억 5천에 팔았다 하면 양도세를 덜 내요. 자 사는 사람도 취득세를 덜 내요. 그렇죠. 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시장을 투명하고 거래를 투명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아예 등기에다가 기록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기는 사람에게는 징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그런 어떤 투명화했다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네라고 했던 것들 그런 욕망들을 좀 건드렸다. 네. 근데 그거는 누군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거를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 예. 자, 선방했지만 사실 또 많이 올랐는데 뭐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네. 그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리 대표님이 김대중 정부의 대책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근데 역시 이제 그 전임 정부의 책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대중 정부의 책임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전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덕을 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화를 면한 거랑 비슷한데,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쉽게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가 엄청나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투기라는 괴물을 이제 우리에서 꺼내준 거죠.
김대중 농부. 예. 이제 그래서 그 투기라는 괴물하고 이제 전쟁을 임기 내내 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한 90년부터 이제 한 2000년까지 대한민국 그 건국한 이래 가장 이제 그 10년간이 가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던 10년이었습니다. 사실은. 노태우 예. 때부터. 예, 네. 90년부터 YS까지. 예, 2000년까지 그랬죠. 그때는 심지어 이제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가격이 안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네, 많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외환위기 98년 IMF. 97년 말에 있었죠. 그 다음에 있고 나서 김대중 정부가 이제 외환위기를 빨리 좀 이 국면을 빨리 돌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빨리 졸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막 돌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예. 그 보통 이제 뭐 3대 버블 얘기하잖아요. 플라스틱 버블, 카드, 그 다음에 그 벤처 버블이 있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있는데 나머지 버블들은 좀 명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히나 벤처 버블 같은 경우는 좋은 면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 근데 부동산 버블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는 방식이,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사실상 폐기시키는 일종의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뭐 취등록세도 다 감면해주고요, 뭐 양도세 막 깎아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타워팰리스 처음 입주할 때 들어간 사람들은 양도세를 안 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이제 그냥 그게 근데 그 분양가가 1,100만 원, 1,200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우승 가격이죠 지금. 낮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죠. 뭐 2000년 그쯤에 들어왔을 텐데 아마 그랬는데 뭐 그 분양 저 양도세를 안 냈다니까요. 예컨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뭐 투기를 권장한 정부입니다. 예. 좋게 보면 이제 부양을 하려고 네. 경기 부양을 세게 한 거고. 네. 근데 그 방법,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후폭풍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드만 하더라도 뭐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그 효과라 그 어떤 폐해라고 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수습이 가능한데 부동산은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나쁘게 말해서 덤터기를 쓴 거죠, 참여정부가.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건 국내적인 요인이고요. 네. 그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이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과잉이 됐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여러분 그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발행하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재화는 그만큼 빨리 못 늘리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컸다. 예. 그렇죠. 뭐 그린스펀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통화주의자들이 계속 저금리 정책을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밀어붙였고,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산 가격 상승, 그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거를 뭐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지금 뭐 저기 남 소장님께서 지금 잘 소개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들 그 참여정부 동기 집권 기간 동기를 따져보면 5년 동안 다른 나라들의 그 지금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살인적이에요. 그래서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폭동이 안 일어나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뭐 그냥 그래도 잘 살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신기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역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